반갑습니다. 주광욱입니다. 제 토론문은 인쇄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토론회 그때는 발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전문 교수님이 분이라도 참석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로 보면은 지금 보수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총선도 보수 쪽이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많이 이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찜찜해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치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보 혹은 좌파는 가치전쟁에서 계속 이겨봤어요. 자기네들 담론을 계속 퍼뜨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김대호 소장하고는 82년도에 같이 대학이 더 83년도에 만나서 벌써 만 40년 된 아주 절친인데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87년 체제라는 말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87년 체제는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전 특이한 사람이죠. 소위 이제 여의도판에서는 최강은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성적표를 보면 87년도에는 야권 분열을 명백하게 양김 분열 때문에 욕심부려가지고 단일화만 했으면은 그때 야당이 이겼어요. 분열해가지고 36.6%밖에 못 얻은 노태우한테 졌어요. 근데 총선 치르고 나니까 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그때는 비례대표, 그때 전국구라고 불렀죠. 75석 중에서 일당이 무조건 과반수 38석을 먹게 돼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선거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5석밖에 못 얻었어요. 41.8% 의석률이. 그런데도 125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거법, 지금 현재 선거 제도의 골격이 그 13대 총선 직전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 장상만 부의장, 아니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한데, 국회의장이, 당시 국회의장이 사회 못 보겠다고 버티니까 장상만 부의장님이 날치기 통과를 시킵니다. 장정원 부친이시죠, 돌아가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통과시켰죠. 근데 민심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민심은 36% 대통령을 만든 민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정당이 34%밖에 못 얻었어요. 득표율에서, 지역구 득표율에서. 그때는 뭐 지역 1인 1표 가지고 전국구를 배분했으니까. 그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상민당 김대중 총재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치가 멋있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양아치 정치가 아니었으니까 협상 하나씩 주고받고를 했죠. 해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제도도 도입하고 의료보험도 확대하고 국민연금도 확대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했어요. 저는 뭐 좀 일찍 정치에 참여해서 1990년 3당 합당 직후에 꿈합니다. 이택 총재, 노무현 의원, 김정은 의원 등등이 참여 그 꿈합니다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정치사를 좀 조금 압니다.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야당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방에 역전을 시키려고 처음에는 평민당 김대중 총재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제
기획을 하죠. 당시 이제 벨기에 정당이라고 하는 평민당한테 제안을 해서 사당 합동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김대중 총재는 그때 5.18에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불과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 시민들이 배제할 수 없다고 거부해버리니까 김영삼 총재한테 제안을 했어요. 김영삼 총재는 이제 득표율에서는 23.8%로 앞섰는데 소상공제 때문에 평민당한테 졌단 말이에요. 네? 특정 지역 호남에서 압승을 싹쓸이해버린 평민당한테 지고 나니까 반전 카드가 필요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합당은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고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들어가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합당이 이루어지고 그 상당합당을 통해서 부산 경남 울산 PK의 민주화 세력이 합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온건한 말하자면 뭐 진보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건한 민주화 세력이 일정하게 합세함으로써 지지율이 확 늘어나요. 이제 그거 이제 뭐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나올 제 책에 이제 뭐 자세한 데이터까지 이제 나올 텐데요. 거기 보면 그다음부터는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이 떡수만 안 두면은 그럼 웬만하면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긴단 말이죠. 떡수 든 게 뭐냐면 97년도 대선 때 이해창 총재가 그때도 이제 이인재 대선 때문에 이인재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가지고 진 거잖아요. 2002년 대선도 기본적으로 정홍준 후보는 보수 후보잖아요. 보수 후보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가지고 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라고요. 유일하게 이제 졌던 대선은 2017년 대선인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오자 구도였는데 홍준표 24%, 유승민 6.7%에서 31%란 거예요. 보수가. 근데 2007년도에 그 저쪽이 만방으로 깨졌던 저쪽이 그 누굽니까 정동영이 26%, 그다음에 그 문국현이 5.8%. 득표율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는 중도 안철수가 하는 거야. 그 중도표가 어떤 표냐? 2016년 총선을 보면은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 표가 호남에서는 그 새정치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표를 뺏어다가 그 의석을 확보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주로 새누리당 표를 뺏어갔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불안 투표했다는 게. 그러니까 상당수가 새누리당 표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다 입증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탄핵 선거였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의 말하자면 지형자, 보수의 기본적인 지형 자체는 아주 그래도 탄탄하다. 탄탄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라는 정치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후보를 내세웠는데 87년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심한 후보를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던 거예요.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체제라고 그러는데 체제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좌파 또는 진보가 퍼뜨리고 있는 이념,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즘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저쪽이 굉장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치 지형 자체는 보수가 굉장히 탄탄하고 위에 있다. 아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도 쓰겠고, 여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인 황성현 교수님, 경희대학교에 황성현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보수가 우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통령 국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뭐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보수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주관적 정치 성향, 나는 보수입니까? 나는 진보입니까? 나는 중도입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수가 높아요. 진보보다. 예? 골 때리는 현상이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는 35%밖에 안 되는데 보수가 높아요. 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저 좌파, 진보, 요것들이, 요것들이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나의 정치 세력인데,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는 이제, 보수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가치, 지향, 철학, 노선, 없어요. 대한민국에 뭔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 있어요? 여기 뭐 죄송합니다만 개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습니다만은 정치판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그 정치 직업인들만 있을 뿐이지, 아니 여야를 막론하고 저도 한때 국회의원을 지망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안 된 이유가 바른 말만 하고 쓴소리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를 좀 갖자 이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맨날 찍혔어요. 제가 청와대도 한 3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맨날 바른 소리 하니까 찍혀가지고 3년 만에 쫓겨났어요. 이게 좌파든 우파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나라. 미국은 250년, 영국은 뭐 그 이상 된 나라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영국의 노동당은 이제 찌그러져 있지만은 한때는 양대 정당으로서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1900년에 탄생한 정당이에요. 영국의 노동당이. 한때 20세기 초반까지 양대 정당으로 컸던 자유당을 대체해서 굉장히 컸던 정당이고, 이념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대영제국 시절에 보수당과 자유당은 뭘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념적으로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는 한참 대영제국이 번성할 때는 식민지에서 그물을 걷어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는데, 식민지가 이제 자꾸 이제 없어지고 독립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군비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영국 안에 있는 석탄 광산도 이게 석탄 가격도 이제 자꾸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은 보호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당은 고전적으로, 말하자면 옛날 노선을 이제 안 바꾸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그런데 자유당의 일부가, 아니 처칠도 자유당으로 옮겨갔다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옮겨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보수당으로 되돌아오는데, 일부가 탈당을 해서 보수당 연합하고 탈당을 했다가 공동공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보수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당 일부가 남아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당으로 합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45년도 총선에서 그 이천되던 용인 초칠이 만방을 깨져요. 2대1로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산당, 세계적으로 공산당,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번성했으니까, 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공산당들이 선동을 하면 다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요. 일본도 뭐 공산당이, 사회당이 그때 집권했으니까요. 그런데 51년대 절치부심하고 다시 처칠이 집권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구조조정이에요. 5만 명을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 79년도에 등장했는데 그거의 원조가 사실은 대처예요. 처칠 총리예요. 처칠 주석이에요. 처칠이 기반을 닦아놓은 거를 79년도에 대처 총리가 꽃을 피운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 원조가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것이 이제 레이건에 있어서 레이건까지 와가지고 이제 보수혁명을 완성을 했는데 그럼 이제 21세기 지금 중간에 달려가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챗GPT니 AI니 그다음에 이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애들은 이걸로 다 뭐 영화도 보고 다 그러잖아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애들은 이준석한테 환호한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에 안철수 군한테도 욕설을 하는 이 새끼 저 새끼. 그런데 애들은 그걸 허용을 해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그걸 문화적 차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엄마를 족된 거로 친구 엄마를 덮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예? 그 미국도 마찬가지죠. 천하의 남봉꾼을 대통령으로 만든 나라예요. 그 민주주의가 프랑스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을 하고 미국은 250년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나라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맨날 쌈박질이나 아닌데 가치를 가지고 노선을 가지고 쌈박질을 하면은 쌍심지를 켜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쌈박질 합니까? 기껏 밥그릇 가지고 쌈박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87년 체제 가지고 쌈박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미래를 가지고 쌈박질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